요양원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현은 맨 끝 병실 앞에 멈춰서서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지만 그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이 방의 노인은 언제나 침묵했으니까. 이만수 할아버지,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시선을 고정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85살의 이만수는 늘 그렇듯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아침을 이렇게 맞이했을까? 지현은 3달 전부터 이 요양원에서 일했지만 한 번도 이 노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말을 건네봐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지현은 이만수의 팔을 잡고 휠체어로 옮겼다. 근육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느낌이 남아있었다. 요양원에 온 지 3년 뇌졸중 이후 왼쪽 신체 마비가 왔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었다. 밥 먹고 나면 약 드셔야 해요. 식사를 끝낸 후 복도를 지나가는데 현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지현은 휠체어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무리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들, 대부분 중년이었지만 몇몇은 50은 넘어 보였다. 그들 중 몇몇의 팔에는 희미하게 문신이 비치는 듯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앞에 선 남자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만수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지현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을 언급하는 것에 놀랐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직후에 일어났다. 남자들이 이만수를 발견하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구부렸다. 90도 각도로 마치 군인들처럼 정확하게. 회장님, 저희가 왔습니다. 회장님? 지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향해 5-6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공손히 인사하는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요양원 직원들도 한 사람씩 복도로 모여들었다. 원장까지 급하게 달려왔다. 죄송합니다만 면회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분이. 걱정 마세요. 저희는 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선두에 선 남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어떤 거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만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저 담담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지현은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3달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매일 오전 10시에 정확히 나타났다. 그들은 이만수의 병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새 옷을 가져오고 때로는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모두가 그에게 회장님이라 불렀고 항상 극진한 공경을 표했다. 지현은 조심스럽게 그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갔다. 저기, 이만수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우리는 그냥 형님을 모시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하지만 요양원 전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간호사들과 다른 간병인들이 수군거렸다. 조폭의 두목이었대. 아냐, 정치인 뒤에서 돈 관리하던 사람이라던데. 살인도 여러 번 했다는 얘기도 있어. 지현은 그런 소문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만수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노인에게서 어떤 신비로운 아우라가 느껴졌다. 특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 후로는 더욱 그랬다.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만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창밖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또는 과거의 어떤 순간을 되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현이 이만수의 방을 청소하던 중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주워들었을 때 그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젊은 남자들이 모여있는 사진, 그중 가운데는 분명 젊은 시절의 이만수였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이 지금의 노인과 겹쳐졌다. 사진 뒤에는 81년 민생파 출범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현은 주변을 살피고 수첩을 펼쳤다. 대부분은 숫자와 이름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또렷했다. 내 손에 묻은 피는 이제 그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매일 찾아오는 남자들 중 한 명이 문간에 서 있었다.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다.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발견했는데.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사진을 집어들었다. 형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모두 지우고 싶어 하셨죠. 과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젊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형님은 한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지요. 지현은 도서관에 앉아 오래된 신문 자료를 뒤적였다. 이만수라는 이름, 그리고 민생파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놀랍게도 여러 기사가 나왔다. 대부분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기사였다. 서울 도심 범죄 조직, 민생파와 강남파의 세력 다툼, 민생파 두목 이만수 강남 일대 장악, 정치권과 유착 의혹 있는 민생파, 경찰 수사 난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 기사 하나, 전설의 조직 두목 이만수 갑작스런 실종, 조직원들 혼란. 지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요양원에서 만나는 조용한 노인이 한때 서울 일대를 주름잡던 조직의 두목이었다니. 기사들은 그가 잔인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독특한 원칙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다. 민생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조직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폭력과 협박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지금 요양원에 있는 걸까? 지현이 요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간호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자 원장이 그를 불렀다. 지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원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온 방문객들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만수 씨를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어떻게요?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자신을 석훈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만수 씨가 그를 보더니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더라고요. 지현은 놀랐다. 이만수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둘이서만 대화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복도에서 그 석훈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형님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지현은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 한 번이라니 무슨 의미일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지현은 늦게까지 기록을 정리하느라 남아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이만수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그 시간에는 모든 환자가 취침했을 시간이었다.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대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옛날 영광을 되찾을 수 있어요. 석훈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놀랍게도 이만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하고 쇳소리가 섞인 음성이었지만 분명한 어조였다. 끝났다. 이제 그만.
형님,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형님의 이름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안 된다. 피는 이제 그만. 대화는 계속됐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지현은 급히 몸을 숨겼다. 석훈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 되겠어. 계획을 바꿔야 해. 형님은 이제 쓸모가 없어.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은 평소와 달리 방문객이 없었다. 매일 아침 정확히 10시에 오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만수의 방을 찾았다. 할아버지, 아침 되셨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만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현이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빛이 있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한 눈빛이었다. 도와줄 수 있나? 말을 더듬는 노인의 목소리에 지현은 놀랐다. 3달 동안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만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지현이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있었다. 키패드가 있는 구형 전화기였다. 눌러 하나. 지현은 전화기를 켜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 이만수 할아버지 간병인인데요. 할아버지께서 전화해보라고 하셔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대신 걸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형님 곁을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통화가 끝나고 30분도 되지 않아 요양원 앞에 차가 멈춰 섰다. 예전에 본 적 있는 남자 중 한 명이 급하게 건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석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을 이용해서 조직을 다시 일으키려고 해요. 형님이 거부하자 이제는 형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현은 충격을 받았다. 제거라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이요? 석훈은 이미 경찰 고위층과 손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도 깨끗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모두 불러. 마지막 부탁이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네, 형님. 모두 부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 회의실에는 10명 남짓한 남자들이 모였다. 모두 이만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지현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들은 이만수를 휠체어에 태워 회의실로 모셔왔다. 형님, 석훈이 내일 밤 이곳을 습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모두 지키겠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피는 그만. 이제 평화롭게.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형님, 저희를 공격하면 방어는 해야 합니다. 이건 형님의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의 손이 떨렸다. 네, 죄가 치르고 싶다. 더 이상 피는 안 된다. 그제야 지현은 이해했다. 이만수는 자신의 과거에서 도망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노인으로 남은 생을 살기로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요양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방문객도 없었고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갑자기 휴가를 냈다. 원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다. 지현 씨, 오늘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만수 씨 방문객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지현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만수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중 근무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요양원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든 시간, 지현은 이만수의 방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보였다. 할아버지, 푹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만수는 지현의 손을 약하게 잡았다. 고마워요. 젊은이, 내가 평생 이런 평화 찾았는데.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건물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여러 대의 차가 도착하는 소리였다. 이어서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제 만났던 남자였다. 석훈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님을 지키세요. 저희도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현은 방 문을 잠그고 이만수의 침대를 창가에서 멀리 옮겼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요양원 곳곳에서 격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형님은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 석훈의 목소리였다. 다급하고 분노에 찬 음성이었다. 이만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고 문고리가 돌아갔다. 잠겨있자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문 열어. 안에 누구야? 지현은 침대 옆에 서서 이만수의 손을 잡았다. 공포가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이 늙은 조직 두목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강했다. 문 앞에서 격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석훈이, 이게 무슨 짓이야? 어제 만났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복도에서 말다툼이 이어졌다. 비켜. 형님을 뵈러 왔어. 형님은 이제 은퇴하셨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은퇴? 도망친 거지. 우리를 버리고. 이제 와서 무슨. 말소리가 격해지다가 갑자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용해졌다. 누군가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지현 씨, 저희예요. 문 열어주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제 만났던 남자와 몇몇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 뒤로 석훈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의식이 있는 것 같았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형님은 괜찮으십니까?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이만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석훈이를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보내줘. 더 이상 피는 없다. 남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형님, 석훈이는 형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모두가 잘못했다. 나도, 그도, 이제 그만.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모든 석훈 무리와 이만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모두 그날 밤 이후로 사라졌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몇몇 남자들이 찾아와 이만수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검은 정장을 입지 않았고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다. 어떤 이는 페인트 묻은 작업복을 입었고 어떤 이는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지현은 매일 이만수를 돌보며 그의 이야기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간혹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었다. 80년대 세상이 달랐어. 약한 자는 더 약해지고 그래서 민생파라는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이만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지니 눈가가 반달처럼 휘었다.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 방법이 잘못됐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지현은 이만수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또한 그 무게를 알고 있었다. 후회 많아. 하지만 이제 평화롭게. 어느 날 오후 이만수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다. 의사는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지현은 급히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빨리 오세요. 그날 저녁 요양원 병실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제시도 클로드가 메시지 길이 제한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계속 편집 7장. 병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때 서울의 뒷골목을 주름잡던 사내들이 이제는 나이든 중년의 모습으로 그들의 형님을 애워싸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크게 하지 않았지만 주름진 얼굴에서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이만수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회장님, 저희가 왔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남자가 이만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지현은 그의 이름이 정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만수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었다. 형님, 저희가 다 모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만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 강인한 것이 남아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모두 와줘서 고맙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이만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소중했다. 내가 잘못 이끌었다. 미안하다. 정호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형님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족을 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다 형님 덕분입니다.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님, 제가 18살 때 거리에서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절 데려가 밥 먹이고 일을 가르쳐 주셨죠. 지금 제 아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흐르고 있었다. 지현은 문간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폭의 두목, 범죄자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만수의 숨이 점점 더 가빠졌다. 의사가 다가와 맥박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부탁이 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더 이상 그런 세계는 없다. 정호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형님. 저희 모두 이미 그런 세계는 떠났습니다. 형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만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래, 잘했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그의 시선이 천천히 지현에게로 향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이 내 마지막을 따뜻하게. 말을 마치지 못하고 이만수의 눈이 감겼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정호가 천천히 일어나 이만수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희가 형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아흔도로 마치 군인들처럼 정확하게.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한 시대의 끝을 알리듯 유난히 별이 많은 밤이었다. 이만수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요양원 근처의 작은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30명 남짓. 모두 그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화려한 꽃이나 거창한 의식은 없었다. 그저 그를 아끼던 사람들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만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호가 지현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이건 형님의 유품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가져가야 하지만 형님이 마지막에 지현 씨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지현은 놀란 표정으로 수첩을 받았다. 저에게요? 왜?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눈으로 나를 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맡긴다고요.
수첩을 열자 맨 앞에 새로운 글씨가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했지만 또렷한 의지가 담긴 글씨체였다. 내 인생은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바르게 살고 싶었다. 누군가는 나를 악인으로 기억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빛이 되었기를 바란다. 내 죄를 모두 갚을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숨이라도 평화롭게 내쉬게 해준 이 요양원과 당신에게 감사한다.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형님은 99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때 형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 묻은 피는 이제 그만. 그만. 다시는 어린 녀석들이 내 길을 따라오지 않게 하라. 지현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 안에는 이만수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가 아닌 짧은 메모와 이름들, 그리고 간혹 그의 생각이 담긴 문장들이었다. 권력은 마약과 같다. 취하면 끝이 없다. 강자가 약자를 지키지 않는 세상은 지옥이다. 나도 한때는 순수했다. 모든 아기는 원래 선한 아이였다. 정호는 지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형님은 마지막 3년을 평화롭게 보내셨습니다. 그게 형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사람들 사이로 석훈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멀리서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용서를 구한 것인지 작별을 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지현은 요양원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이만수가 있던 병실은 이제 다른 노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퇴근 시간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정호가 나타났다. 잘 지내셨어요? 지현은 미소 지었다. 네, 그런데 이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가끔 들르려고요. 형님이 마지막을 보낸 곳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요양원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현 씨는 형님을 어떻게 기억하실 건가요?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그저 말없는 노인이었어요. 나중에는 두려운 조직의 두목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인간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복잡하고 모순되고 후회와 속죄가 뒤섞인 한 사람의 인생으로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대답입니다. 형님도 그렇게 기억되길 원하셨을 겁니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현도 일어났다. 저도 감사해요. 이만수 할아버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호가 떠난 후 지현은 벤치에 다시 앉았다. 주머니에서 이만수의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그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의미가 없다. 남는 것은 오직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뿐. 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다. 지현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창가에 앉아 항상 멀리 보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과거일까? 아니면 미래일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 순간만큼은 평화롭게 맞이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요양원 옥상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별들 아래서 한 사람의 삶이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만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지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다.